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도 못 들고 고분고분 말 듣더니 감히 어디서 대들어. 착 뭔가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까지 나는 소리라니.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들려온 소리에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용인에서 세종까지 2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결혼한 딸을 만나러요. 딸 하은이와는 한 달 넘게 제대로 통화도 못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고 전화는 늘 지금 바빠요로 끝났죠.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어코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냉장고 채울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요. 딸이 좋아하는 고추장 불고기, 제가 직접 만든 계란말이와 직접 담근 파김치까지, 텃밭에서 딴 상추도 한 봉지 넣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쌈 좋아하거든요. 남들은 26달을 이렇게 챙기는 제가 주책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IQ가 7살입니다. 남들에게는 장애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애아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 판단이나 사람 마음 읽는 것이 어려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은이는 쉽게 속고 이용당하기 쉬운 아이입니다. 문 앞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몇 개월 전 딸의 결혼식 날 백상우는 웃으며 말했죠. 변호사님, 이제 사위가 하은이 잘 챙길 테니 걱정 마십시오. 변호사 출신이라는 제 경력을 의식한 듯한 공손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키운 내 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대꾸해봐. 너 같은 바보가 뭘 안다고. 또다시 들려오는 고함 소리. 백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하은이의 흐느낌. 그 순간 제 몸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은퇴한 검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은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순수한 하은이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거나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백도훈이 급하게 나가려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결혼식 날 보았던 그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아, 아버님? 도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상훈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어이구, 장인어른, 이렇게 갑자기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백상훈의 태도는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고함과 폭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공손하게 절을 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앉아있던 도훈의 어머니도 일어나 환한 미소로 인사했죠. 하지만 제 눈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하은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은아.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왼쪽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순수했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 아빠.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언가에 묶여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변호사 시절의 날카로운 어조가 되살아났죠. 백상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은이가 요즘 불안 증세가 있어서 약간의 훈육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은이는 특별하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별하다는 말. 그들은 하은이의 경계선 지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요. 하은이 방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제 음성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상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죠.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하은이의 방이라는 곳은 창고를 개조한 듯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그것도 침대는 이불조차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았고 옷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아서 바깥을 내다보기 어려웠어요. 하은아, 이게 내 방이니?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더 큰 방이었는데 시영님이 오신 다음부터 여기로 옮겼어요. 시영님이라면 백정민이라고 도훈 오빠의 형이에요.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들어왔어요. 제 방을 달라고 해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가량으로 보이는 사내였죠. 도훈보다 체격이 더 크고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아, 장인어른이시군요. 백정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비웃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통장, 전화, 그리고 그녀의 자유까지 모든 것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하은이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판단력은 어린아이 수준인 그녀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었을까요? 하은아, 짐 챙겨. 아빠랑 집에 가자. 제 말에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러나 백정민의 표정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은이는 법적으로 저희 가족이니까요. 강제로 데려가시면 유괴죄가 됩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다. 아버지. 정민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성인 자녀를 강제로 데려갈 권리는 없습니다. 하은이는 우리 도훈이의 아내니까요. 그 말에 제 안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오랜 법조인의 경험이 감정을 억누르게 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은아, 옷 몇 벌만 챙겨. 잠시 아빠랑 나갔다 올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잠깐, 그럴 수 없습니다. 정민이 하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은이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그 후에 논의하죠. 방을 나와 거실로 향하는데 백상훈과 도훈, 그리고 도훈의 어머니까지 모두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마치 준비된 듯한 대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백상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도훈은 표정 없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하은이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의 아내가 학대받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도훈 씨, 제가 그를 직접 불렀습니다. 당신은 결혼식에서 아프고 슬플 때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금 하은이가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보이지 않습니까? 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이는 좀 특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은이의 경계선 지능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나와 하은이가 나가는 것을 막으면 감금죄가 됩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잠시 딸과 대화할 시간만 갖겠습니다. 법적 분쟁을 원하신다면 그때 하시죠. 백상훈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제가 법조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겠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하은이는 우리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녀의 법적 주소지는 여기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하은이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하은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은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가자. 차를 출발시키면서 백미러로 백간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백상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계산이 뒤섞여 있었죠. 무언가 꿍꿍이가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다 말해줄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점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제 통장도 다 가져갔고 문서에도 도장 찍으라고. 문서? 어떤 문서였어?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하은이가 자신도 모르게 서명했을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많고 어려웠어요. 도훈 오빠가 그냥 서명하면 된다고 해서 제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죠. 오랜 변호사 생활이 몸에 밴 덕분에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은아, 너의 통장은 모두 백상훈이 가지고 있니? 내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모든 카드랑 통장을 다 가져갔어요. 용돈도 안 줬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물점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도 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활했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면 길을 잃을 거라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몰래 주셨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자 하은이가 놀라 몸을 움츠렸고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천천히 생각해서 대답해 줄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수한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혹시 백간의 집에 내가 서명한 문서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하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 서재에 있어요. 큰 금고 안에. 그리고 너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이 혹시 녹화된 것이 있을까? CCTV 같은 거. 거실이랑 주방에 카메라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항상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거 봤어요. 이것은 생각보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CCTV가 있다면 폭행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였죠.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은아,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 혹시 백상훈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특별하다는 것, 즉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니? 하은이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도훈 오빠가 처음부터 알았대요. 자기가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찾아내서 결혼하라고 했다고. 술 취했을 때 그랬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은이를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하은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백상훈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니? 상생 네트워크라는 회사 대표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돈을 벌게 해준다고. 다단계 판매, 그리고 아마도 유사수신, 불법적인 돈벌이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은이의 이름으로 무언가 불법적인 계약이나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은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제 집에 가서 충분히 쉬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행동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백간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은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아마도 몇 달 만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을 겁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랜 동료였던 박유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서로의 결혼식 주례를 서줬던 사이였죠. 지금은 대전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박유정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유정 씨, 도움이 필요해 간단하게 하은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백상훈이라는 사람의 상생 네트워크를 조사해 줄 수 있을까? 상생 네트워크. 박유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유사수신 업체예요. 그런데 하은이가 그 사람들에게 그래,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어. 경계선 지능인 하은이를 노린 거지. 증거는 있어요? 역시 검사답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지금부터 모을 계획이야. 도움이 필요해. 알겠어요. 공식적인 수사는 신고가 들어와야 시작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백간의 집에 있는 문서와 CCTV 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하은이가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잔 덕분인지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도 함께 가줄 수 있을까? 하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기 다시 가야 해요? 아니, 지금 당장 그 집에 가는 건 아니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해. 그리고 너의 통장과 카드를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거야. 하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용기를 내볼게요. 경찰서에서 가정폭력과 사기 혐의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은이의 진술을 녹취하고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멍과 상처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전직 검사라는 사실과 하은이의 경계선 지능이 악용된 정황을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 변호사님, 백상훈이 상생 네트워크의 대표라고 하셨죠? 최근에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여러 민원이 들어온 업체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제 딸이 그 사기 행각의 도구로 이용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 명의의 모든 계좌 내역과 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은이가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요청하자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최악의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은이 명의로 여러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돈은 모두 상생 네트워크 관련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 알선에 하은이가 이용된 것이었죠. 은행을 나오면서 박유정 검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유정 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하은이 명의로 불법 대출이 여러 건 있어. 역시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일치해요. 백상우는 주로 경제적 약자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대요. 가택수색영장은 가능할까? 증거가 충분하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과 은행 내역 등을 보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해 보냈습니다. 하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내가 도훈 오빠랑 결혼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은아,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너를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골랐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특별하니까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약점이 아니라 너의 가치야. 순수함과 선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까. 3일이 지나고 박유정 검사로부터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가택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백상훈의 상생 네트워크 사무실과 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도현 씨, 수색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혹시 현장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박유정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하은이는 집에 두고 가겠습니다. 하은이에게는 잠시 외출한다고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 집을 마주하는 것은 큰 심리적 부담이 될 테니까요. 세종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유정과 만났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증거들로 봤을 때 백상우는 조직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을 노려왔어요. 운전하며 박유정이 말했습니다. 특히 하은이처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벌였죠. 그럼 하은이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5명이에요. 모두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악랄하게도 그들을 노린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백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5대의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가 현관에 도착하자 백상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보는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백상훈이 항의했지만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상훈 씨, 사기와 가정폭력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유정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상훈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당신 이럴 수는 없소. 내 딸을 이용한 죗값을 치르시게 될 겁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말했던 서재의 금고를 찾아 문서들을 압수했고 CCTV 녹화 장치도 확보했습니다. 도훈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백정민도 집에 있었는데 모두 창백한 표정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 눈은 자연스럽게 도훈에게 향했습니다. 하은이의 남편이자 이 모든 계획의 일부였던 남자.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 씨, 하은이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습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백상훈이 날카롭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하지만 도훈의 눈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그의 표정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색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박유정 검사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현 씨, 이것 좀 보세요. 그곳에는 하은이의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계약서와 대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억 단위였죠. 하은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피해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들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생 네트워크의 실체군요.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행각.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하은이 씨가 폭행당하는 장면과 강제로 서명하는 장면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백상훈과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제 명백했습니다. 마침내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을 때 백상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공손함 대신 날선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소. 하은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저 바보 같은 아이인데.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백상훈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쓰레기가 하은이의 순수함을 이용한 것이 문제지, 하은이가 특별하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박유정이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도현 씨, 진정해요. 이제 그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수사관들이 백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상훈 씨, 사기 및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백정민과 도훈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도훈의 어머니는 집에 남게 되었지만 추가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딸은 안전하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CCTV 영상은 하은이가 백간의 집에서 겪은 학대와 폭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금융거래 내역과 문서들은 백상훈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백상훈의 표정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무거워 보석도 허가되지 않았기에 구치소 생활로 그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도훈과 백정민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도훈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하은 씨는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백상훈은 자신의 아들 백도훈을 통해 정하은 씨와의 결혼을 주선했고, 이를 통해 그녀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생 네트워크라는 다단계 조직을 통해 다른 경제적 약자들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검토한 후 백상훈에게 징역 7년, 백정민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백도훈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박유정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현 씨,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미소를 지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하은이의 상처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죠. 박유정이 말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장치 말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은이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하은이의 눈에 잠시 안도감이 번졌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훈 오빠도 감옥에 가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일을 겪고도 하은이는 여전히 도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 하은아,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도훈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은이처럼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문득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어떻게 생각해?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는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될 거야. 그렇게 경계선 지능 권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흘러갔던 시간과 달리 이제 제 삶에는 다시 목표와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은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와 하은이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차츰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미안해요. 하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완벽해. 내가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수용,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죠. 제가 앞으로는 더 용기 있게 살게요. 저처럼 속기 쉬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순수함과 선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 하은아, 우리 함께 해보자.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하은이와 함께 텃밭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딸의 진심 어린 웃음인지. 아빠, 눈사람 코 만들어요. 하은이가 당근을 들고 신나게 외쳤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능권익센터는 이제 작은 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점차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합류했죠. 백상훈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도 센터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창의적인 일이 그녀에게 맞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목공소 사장님은 하은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좋은 분이었죠. 아빠, 이거 보세요. 하은이가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센터에서 쓰라고 만들었어요. 중요한 서류 넣는 거요. 그 상자에는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로 희망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센터에서 첫 번째 공개 강연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와 법적 보호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강연을 맡았죠. 준비하는 내내 긴장됐지만 하은이가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잘할 수 있어요. 아빠는 최고의 변호사니까요.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법조인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까지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솔직함은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하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용기를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특성은 종종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제 딸 하은이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법적, 사회적 보호망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도 있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니, 하은아,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 텃밭에서 만든 눈사람이 저녁 노을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괜찮을까요? 하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강해졌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하은이의 경계선 지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녀에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도훈 오빠를 용서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하은이의 마음속에는 미움보다 이해와 용서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이야, 하은아, 용서는 내 마음의 선택이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한 행동이 옳아지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색의 순수함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캔버스처럼요. 하은이와 저는 그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우리의 발자국을. 아빠, 하은이가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눈사람 친구도 만들어요. 그래, 하은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 함께 만들어갈 거야. 눈이 내리는 겨울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경계선 지능 권익센터를 통해 그리고 하은이의 용기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은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봄을 알리는 첫새의 지저귀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